오늘은 오랜만에 시승기입니다. 저희 스포일러 채널 시승기가 두 가지죠. 하나는 김승현 편집장이 로드트립, 코너명에서 알 수 있듯 영상미를 살린 시승기가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나레이션으로 내보내드리는 시승기입니다. 로드트립은 보는 재미가 확실해서 좋다면, 나레이션 시승기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께 최적화된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 됐잖아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바로 이전 모델을 받아서 시승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점도 있고, 개선해서 나온다면 풀체인지 때 대박이 날 것 같은 요소도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현행 모델도 장점만 잘 알려진다면 이미 가격으로 다른 경쟁 차종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티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제가 탄 차는 2.1L 4기통 디젤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출력하고 토크 수치는 현대차룹의 2.2 디젤 엔진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사실 이 차가 어떤 차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김승현 편집장 시승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차를 탔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볼까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렉선 스포츠랑 다르게 6단 변속기가 아닌 8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변속기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는 직접 타보신 분들이 아니면 모르실 겁니다. 아무리 6단 변속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해도 아이신 변속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변속기 단수와 세팅값은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1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렉스턴은 기존 7단 변속기에서 8단 변속기로 변경됐죠. 이렇게 되면서 기어 레버도 BM이나 캐딜락에서 쓰는 것처럼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인테리어 개선에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이거 사용해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서 좋습니다. 변속기 차이는 주행을 해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와 같은 엔진과 차체를 쓰지만 주행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렉선 스포츠는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6단 변속기를 씁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엔진 출력은 높고 차체는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한 건지는 몰라도 엔진 회전수를 일정 수준 올리면 수동 모드에서는 너무 빠르게 변속이 마음대로 돼버립니다. 가뜩이나 5단 6단에서는 힘이 쫙 빠져버리고, 특히나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변속이 너무 자주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쭉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단수에서는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언덕이라도 만나면 기어를 무조건 내려야 출력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발도 피곤하고 추월할 때도 신경 쓸 게 많고 연비도 당연히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렉스턴은 8단 변속기를 장착하면서 이런 모든 단점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시승기에서 변속기 차이가 크다고 언급을 자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죠. 일단 고속이든 저속이든 엔진 힘을 드디어 제대로 쓰는 느낌입니다. 현대차 그룹 디젤 엔진이랑 제원상 수치는 똑같은데, 렉스턴 스포츠는 그 힘을 다 못 쓰는 느낌이라면 렉스턴은 차가 굉장히 잘 나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연비는 리터당 평균 2km 정도는 더 잘 나오고 고속에서도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 잦은 변속이 없다는 것도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가능성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솔린 엔진이 추가되고 변속기만 제대로 된 게 들어가면 더 이상 파워트레인 관련 논란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파워트레인만 개선돼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외로 옵션이 많다는 겁니다. 꽤 섬세한 옵션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합니다. 최근 들어서 KG 모빌리티가 투박한 이미지가 생긴 거지, 원래 사용차 시절에 잘 나갈 때는 새로운 옵션이 선구자였던 브랜드입니다. 그 당시에 잘 없던 옵션을 현대차보다 먼저 넣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략 2010년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제가 탄 차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라 애플 카플레이 같은 스마트폰 미러링도 당연히 지원하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있고 뒷좌석 커튼도 있고, KG 모빌리티 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깜빡이 레버에 달린 비상등 버튼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을 잘 하고요. 스티어링 휠 위에 차류 유지 기능 버튼도 있어서 껐다 켤 수 있는 게 직관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도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잘 빠져있고, 공조장치 버튼들도 모두 물리 버튼이라 직관적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인데, 솔직히 초기형 모델은 티볼이랑 너무 닮아서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는 오히려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차이기도 하죠. 단순히 외관 디자인이 주는 느낌보다도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느낌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차가 큰 걸 잘 모르는데 큰 문짝을 열고 차에 탈 때부터 심리적으로 이 차가 굉장히 거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차체 폭도 제현상 수치보다 크게 느껴지고 웅장한 느낌도 가끔 듭니다. 큰 차를 좋아하고 큰 차 타는 느낌을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만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을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차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차도 겉에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안에 타면 굉장히 큰 차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대형 SUV는 운전자가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든든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은 단점입니다. 얘도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프레임 차체라도 너무 트럭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는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런 옵션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1세대 렉스턴의 고질병과도 같은 게 뒤뚱거리는 승차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승차감이랑 현재 나오는 차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무게 중심도 높은데 서스펜션도 적절하게 세팅되지 않은 게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빨리 타보고 싶은 겁니다. 김승현 편집장 말로는 캠핑 시승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렉선 스포츠 쿨맨을 직접 탔었잖아요. 마침 이전 모델을 촬영일 기준으로 딱 일주일 전에 타고 바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탄 거였기 때문에 체감이 더 확실하게 됐다고 합니다. 렉선 스포츠도 승차감이 꽤 많이 좋아졌는데 렉스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니 기대될 수밖에 없죠. 일단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승차감도 그렇고 고속에서 불안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토레스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렉스턴은 고속에서 불안정한 게 확실히 있습니다. 떨림이 꽤 심합니다. 두 번째는 KG 모빌리티가 팔고 있는 모든 차들 있죠. 전반적으로 가속 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확 치고 나가버리는 게 문제인데 저는 이거 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속 페달을 아주 부드럽게 밟았는데도 주차장 오르막에서 휠스핀이 나면서 쭉 치고 나갑니다. 이게 소형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엔진으로 최대 효율을 발휘하려면 저속에서 확 치고 나가는 맛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플래그십 모델이나 중형 이상부터는 이런 세팅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저렴한 차를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옛날 K5 같은 차에서나 문제가 됐던 현상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쌍용차 당시에 저회전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파워트레인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렉선은 이미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특히 이게 오토홀드를 쓸 때 체감이 확 됩니다. 마치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을 준 다음에 갑자기 확 나가버립니다. 오토홀드의 미흡한 세팅과 초반에 이질감 있는 가속 반응이 만난 결과인 거죠. 세 번째는 왜 있는지 모를 자잘한 기능들입니다. 마음 같아선 죄다 삭제하고 차라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을 열심히 연구해서 추가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이 스피커입니다. 이게 시동을 걸면 올라오고 끄면 내려가고 앞에 있는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도 있는데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프리미엄 스피커가 이 차에는 옵션으로 안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만듦새가 굉장히 별로입니다. 열리고 닫힐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이게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타본 이 스피커가 있는 모든 시승차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런 건 사실 프리미엄 스피커가 들어갈 때나 필요한 기능이죠.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움을 주면서 최적의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애초에 기본 스피커에 열고 닫힐 때 나는 소리도 전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프리미엄 스피커 옵션을 추가하면서 스피커 브랜드랑 같이 최적의 세팅을 찾은 다음에 더 예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해서 넣던가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게 센터 콘솔 커버에 달려있거든요. 센터 콘솔은 팔걸이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팔을 올려두면 버튼이 자꾸 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를 열면 공기청정기 무게 때문에 완전히 열리지도 않습니다. 물건을 넣었다 빼려면 뚜껑이 자주 닫혀서 몇 번을 열어줘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죠. 1세대 SM5나 그랜저 XG 시절까지 한창 고급차 옵션으로 나왔었다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유행이 다시 돌긴 했지만 에어컨 필터만으로도 공기청정 역할은 충분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점점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말고 승차감 개선에 더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프리미엄 오디오 같이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옵션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조 장치를 조작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는 거, 이것도 진짜 KG 모빌리티의 모든 차들이 바뀌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아예 다른 국산차들처럼 팝업 형태로만 잠깐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해줘도 되고, 사실 렉스턴은 이게 아예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도 또 보여줄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 뭐냐면 꽤 오랫동안 떠있다가 사라진다는 건데 만약 내가 내비를 봐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춥다면서 갑자기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 내비 화면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서울 가려다 부산까지 가는 거죠. 이건 가능하다면 무슨 업데이트로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차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마인드라 산하에 있던 회사잖아요. 이제는 KG그룹 아래에 있으니 그나마 꽤 많은 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제가 탄 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마지막으로 쌍용 로고를 달고 있는 차잖아요. 조만간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타볼 겁니다. 가장 개선이 시급했던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 만약 F100이 알려진 대로 렉선의 세대교체 모델이고 오늘 말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모두 개선해서 나온다면 팰리세이드 끝뿐만 아니라 산타페나 소렌토 수요도 꽤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가격대가 지금 페리 모델을 기준으로 봐도 프리미엄 4륜구동 트림에 딥 컨트롤 패키지랑 LD 시스템 옵션을 넣어도 취득세 포함 4,530만원 선에서 끝나고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넣어도 4,670만원 선에서 끝납니다.
끝납니다. 소렌토 2.2 DJI 409동 모델 가격 범위가 취득세 포함 3,630만원부터 5,200만원입니다. 중간 가격이 딱 4,500만원 내외잖아요. 산타페는 풀체인지 되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거라서 렉선도 풀체인지로 인한 가격 상승을 감안해도 계속해서 가격 범위가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기 전까지는 몰랐던 생각보다 좋았던 점들도 많고 오늘 이야기한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서 나온다면 소렌토급부터 시작해서 팰리세이드, 모하비, 그랜저급도 긴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최근에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가격만 잘 강조된다면 꽤 매력있는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